주택조합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273쪽까지 쭉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조합 하면은 종류부터 하셔야 되겠죠.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3개 있다.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다. 이렇게 명칭하시고, 여기는 바로 3가지밖에 없으니까 임대주택조합도 포함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재건축 주택조합 없습니다. 명칭 3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주시고, 이 3가지 조합에 설립자들이 나오죠. 설립 목적. 그 지역 주택조합은 9가지 지역을 동일한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요. 그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가지 지역을 여러분은 잘 짝짓해서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은 서울, 인천, 부산 하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강원도는 별도 지역이죠. 충청남도, 대전, 세종시는 하나 지역. 그리고 충북 별도 지역, 부산, 울산, 경남 하나 지역, 대구, 경북 별도 지역이죠. 강주, 전남 하나 지역, 전북 하나 지역, 제주 하나 지역. 9가지 지역으로 편의되어 있다. 이거 한 문제감이니까 짝짓기 잘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바로 주택마련체 설립하고, 특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설립하느냐? 단독주택하면 틀리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근무했다. 한번 포인트 딱 주고, 뭐 하려고 설립하느냐? 재개발이 아니라 바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2번 조합 설립의 경우 1번, 이 조합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봤죠. 이때 그런데 단서를 봐봐요. 가로 안에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설립한 무엇도 있다고요? 직장 주택조합도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3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은 바로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냐? 직장 주택조합만. 그래야 할 때는 설립인가 받는가? 설립 신고하는가? 설립 신고한다. 엄청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그 행정청은, 행정관청은 5명이 나오죠. 지역별로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이제는 주택법에서 약자로 시장군수 구청장 하니까 그것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가받아 설립했다면 해산과 변경 다 인가받습니다.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중 아까 무슨 조합만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직장.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신고. 누구한테 하는가?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하고 설립했던 이 조합을 해산할 때 해산 인가받을까? 신고할까? 허가받을까요? 신고.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말 관심 있게 받으셔야 돼요.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에 바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가? 80.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때 리모델링 동그라미 주택조합 동그라미. 그럼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바로 아까 동그라미 3번 같이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80%까지 확보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결의증명서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뭘 내야 되는가?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서류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때 결의증명서가 얼마 필요하느냐? 수치 중요합니다. 그래 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게 될 때는 바로 구분서류, 각 전체 구분서자 및 의결권은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2. 그리고 각 동별 구분서자 및 의결권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가반수. 3분의 2 가반수.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얼마의 결의가 있으면 되냐? 그 동의 구분서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때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의에
동의한 자들은, 찬성한 자들은 바로 우리 리모델링 공사 각출해서 공사하자 찬성한 자들이고, 반대자들은 돈 못 내겠다 이런 친구들이죠. 그때 반대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박스 속에 그런 결의증명서 확보해서 인가시하면 시정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줘버립니다. 그러면 설립인가 있게 되면 조합은 설립이 되죠. 그때 조합 측에서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그 자의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거 읽어보시고 6번 이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탈퇴해서 알리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요.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부담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7번 이 주택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등록사업자의 책임 때문에 어떤 바로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기축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 뭐 시험에서는 반대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혜에 잔여 없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거든요. 공동택 소유자가 자기들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드니까 그 공동택 소유자가 15명만 되어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얼마를 모집해야 되냐? 50%. 근데 아무리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돼야 되냐? 20명. 이 수치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구수 구청장은 조합 측에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은 임의적이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쭉 넘어오면은 동그라미 14번. 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왔다.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진데 그날부터 주택 건설 절차로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에 신청해야 되는가? 2년 하야 한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72회 보면 가로 3번 조합원의 자격요건 나와 있죠. 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조합주택 분양받으려면 두 가구권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죠.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그 지역적 범위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 주민이 되냐 6개월 계속적으로.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바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써졌죠. 그거 수치 알아주셔야 돼요. 몇 제곱미터예요? 85. 그래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래 무주택자만 꼭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첫째 기업 이 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게 될 직장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꼭 받으세요. 원래 국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공급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공동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단지 내 복리시설까지 함께 리모델링 하기로 됐다면 복리시설 소유도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하나인데 구분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 소유자가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유로 됐다면 공유자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조합으로 간주한다. 그 밑에 별표 2개는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았다. 상속 동함이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에 아버지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이었고 주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였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기 때문에 지역 주택자 결정할 때 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바로 동호서 결정 났고 바로 계약금 넣고 3억짜리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도금 일부 됐고요. 그러던 차 아버지가 사망하셨네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전국에 아파트 1000세대를 가지고 있네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아들이네요. 그러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아들은 아버지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때 상속받는 아들은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자식은 바로 조합원에 대해서 아버지 목으로 조합 자격이 주어지니까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든가 충원된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다. 이것도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5번 보십시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에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부 경우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가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6번만 눈으로 탁 찍어놔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부를 결성할 때 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서류는 리모델링 주택자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할 때 내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리모델링 주택자부는 새로이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 옆에 리모델링 주택자부 경우는 왼쪽 칸에 있는 6번 서류 필요 없어요.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은 바로 6번에 결의증명서하고 8번에 경과 연수를 증명할 서류 넣은 것이 중요하죠. 결의증명서는 아까 했어요. 그 결의증명에 따라 또 맞춰봐요. 결의증명. 결의증명 동그라미 쳐놓고 6번 거기다 700, 200, 260, 270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270페이지 참조 아까 했죠. 결의증명서 얼마가 필요하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수의 의결권의 각 3분의 3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수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할 서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 때는 그 동에 구분수의 의결권은 각 3분의 2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넣는 것이 중요해요. 찬성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아까 했죠. 그 경과인수를 증명해야 되는데 대수는 몇 년이 지났음을 입증해야 돼요. 10년. 증축은요. 15년. 아까 했죠. 잘 받으시고 제5절 주택건설 촉진대책에서 1번 이 국가가 가져오는 땅, 국유지, 지방자산체가 소유한 땅, 공유라죠. 이 국공유지를 원래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최저가로해서 경쟁입찰로 매각과 임대를 하도록 기재받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례를 인정해서 이러이러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주택용으로 쓰겠다. 대지의 조성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각과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용도야 되냐? 이제 두 가지를 잘 받으세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러면 아까 했죠.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50% 이상. 그거 두 가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체가 등장했다든가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조합주택도 나타나면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허용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사업체가 우선 사갔어. 그걸 매수라고 그래. 우선 빌려갔어. 임차 받아갔어. 그래 매수했다. 임차 받았다면 그날부터 몇 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될까요? 2년 수참기. 2년에 들어가야 하면 다시 국가 지자체가 뺏어올 수가 있다. 팔았던 것을 뺏어온 것은 환매할 수 있다 하고 빌려준 것을 뺏어온 것은 임대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둘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친구가 나타나면 우선 매각 임대하는가 국민주택 경우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주택 조합주택 그에 따른 대지조서
그리고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 이 정도를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넘어가시고 214페이지 채비 매각. 이 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 사업생자가 사업비용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 땅 주인한테 환지 주고 자기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전토지소유한테 일정 비율로 땅을 받아가서 사업비용을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채비라 했죠.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생자, 그 채비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사업 주체가 드냐면 그 주택 건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매각이 허용되는가? 국민주택 용지 딱 체크하고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라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우선 매각이 허용돼요. 이때 그런 용지로 쓰겠다라는 자가 등장할 때 채비지에 얼마까지 우선 매각하느냐? 절반까지. 그때 중요한 것은 채비의 양도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키포인트예요. 그래 채비 양도가격은 원칙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하면 될까요? 조성원가일까요? 감정가격일까요? 감정가격. 다만 임대주택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더 공익성이 강한 용도로 쓰니까 더 싸게 줘도 된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아도 된다. 그걸 잘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업 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파트너가 있죠.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대지 조성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하게 되는 자를 사업주체를 하죠. 사업주체. 그때 사업주체라고 하는 자는 바로 밑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체가 있고 등록을 해서 등록 사업자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 민간인을 보기 전에 밑에 어떤 자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6명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국지공,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정사, 지방사, 공회법인. 이 자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주택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고용자. 이 자들은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네들은 비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등록하라고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6명이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오셔서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쪽 페이지 보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될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 규모가 나오죠. 연간, 그 말은 1년 동안이죠. 연간 단독택 몇 호 이상? 20호. 공동택은 연간 20세 이상. 다만 공동택 중 도시형생활택과 그리고 원룸택 플러스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합해서 건설할 때는 30세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년 연간 1만 홈대 이상.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 할 때는 우리 민간인들이 하려 할 때는 미리 3가지 서류 준비해서 국장님한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국장한테 등록해야 합니다. 그때 국장한테 등록하려면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첫째 자본금, 둘째 기술자, 세 번째 사무실. 알죠? 이때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든 대종사업자로 등록하든 두 가지는 공통 적용돼요. 자본금하고 사무실. 사무실은 조그마한 거 있으면 되고 자본금은 법인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는 자본금 얼마 이상이 입증돼야 되냐? 3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고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받을 때는 자산평가 6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면 돼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대종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서류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내주기 전에 결격사유자에 해당한 것을 파악해 보여요. 파악해 보는데 결격사유자가 6명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사유에 걸려들면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못하게 만듭니다. 결격사유자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한능력자 3명 알죠? 파산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된 자는 될 수 있겠죠. 이 법 부동수표 단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상 받고 실효성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2년 지나면 될 수 있겠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될 수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등록을 말소됐습니다. 이 친구가 등록 말소당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될 수 없는가? 2년. 오늘 국장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 그 다음날 서류 준비해서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몇 년 동안 찾아오면 안 된다. 2년 알아주시고 2년 지나면 될 수 있어요. 등록 말소 후 2년 지나면 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으로 왔는데 그 임원 중에 뭐 이사라든가 이런 친구 감사 이런 임원 중에 결격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2번 이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이 친구 법을 위반하면 국장께서는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말소해서 퇴출시켜야 되는 사유 2가지가 있어요.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그래 거짓 부정으로 등록을 받아갔으면 판명났다. 등록증을 대하다 걸렸다.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받으시고 가로 3번 공동사업체 하나 있죠. 아까 그 비등록사업체는요. 바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했던 등록사업자 있죠. 이네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가로 3 보면 여러분이 토지를 어마어마하고 큰 땅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다. 그때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 되지만 혼자 하기 벅차면 등록사업자하고 끌어와서 바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죠.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을 손잡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지고 땅 내고 그래서 공동으로 꼭 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사업체로 본다. 보시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주택조합도 똑같아요.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데 고용자는 하야합니다. 의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업자로 간주가 된다. 넘어가시고 276페이지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가 있죠. 밑에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할 때 앞에다 써봐요. 주택법상.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냐? 주택법. 그래 주택법상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이고 그 자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대상이 바로 박스 왔다. 단독주택은 30호, 한옥은 5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는 1만 정대 이상. 이 정도는 알아주시죠. 이 규모 미만이면요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받아서 공사하지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단독은 30호, 특히 한옥은 얼마? 50호, 공동 30, 예해 50 있는 몰라도 되고 대지는 얼마? 1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권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되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위에 있죠. 위에 보면은 위로 올라가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두 번째가 중요해.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규모가 있죠. 누가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러냐? 국가하고 한국토지주동사. 그게 중요해. 국가할 때 국, 한국토지주동사 할 때 국. 국고기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을 주셔야 되냐? 국자.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포인트 잡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했다 그거. 그리고 네 번째 이 국지공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총 비율 몇 퍼센트 초과해서 50% 초과해서 그런 그 회사도 바로 이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이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이 경우가 아니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자체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는데요. 그 지자체한테 승인받을 대상 보면 아까 그 경우 빼고요. 바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서 대도시장,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정소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대상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국장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제일 밑에 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 주택을 건설하면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여기다 주택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인데요. 다만이 나옵니다. 다만이 나오면 예가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다만이 나오죠. 다만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외해가 중요해요. 그래 어떨 때냐?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3번 국지공이 주택건설한다. 이 국지공은 아까 보았습니다. 얘네들은 강제 수용권 인정돼요. 그래서 굳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자들은 3번 외해를 인정받고요. 2번 이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땅 주인한테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사용 승낙서 받아왔어요. 그걸 전체 다 받아왔어요.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래요.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갈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1번에서 밑에 박스 매도 청구 별표 3개 있죠. 고려 화살표 보내요. 그래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별표 매도 청구 3개 있죠. 고려 화살표 보내서 고려 연결되도록 해야 돼. 1번에서 했나요?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별표로 연결되도록 화살표 보내면 되겠는데 자 이제 이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주택법은 매도 청구가 4간 나와요. 3간 나와요. 여기 저기 해서 3간 나오는데 매도 청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뜻은 알죠? 팔고 나가라 이거죠? 법원에다 소송 제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장소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바로 지정이 되어질 때는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고시에만이 지정되죠.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바로 누가 정하냐? 국장이라든가 시도사라든가 시장, 군수가 다 할 수 있죠. 얘네들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했네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바로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입안 제안해서 제안받아 가지고 바로 반영해서 얘네들이 해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그래 기지산 대체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고 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이해 관계자로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네들한테 제안서 되면 이네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 줄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이 구역을 유지해 나갈 때 최소한도 몇 년의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 줘야 이 구역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은 실효돼서 없어져 버린대. 그렇죠? 3년.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딱 결정 고시해 줍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꼭 포함해서 고시하게 되는데 필수 포함 능도 우리가 공부했죠. 기반설 배치규모 이 안에 들었을 기반설 배치규모 필수적이다.
이 안에 허용하게 될 건축물의 용도, 건폐용률, 높이 지정한 지정한다. 이건 필수적이다. 이런 거 공부했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딱 결정고시예요. 결정고시. 그래 여기 결정고시 했는데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로 결정났어요. 이걸 주민이 입안 제안해 가지고 이 지구 단위계 결정고시가 있었다면 이걸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결정고시부터 몇 년의 사업에 착수해야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상실해서 없어질까요? 그렇죠. 5년. 오, 대단해. 그래,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했죠. 5년이라고. 우리가 국토교육 공부할 때. 그래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는 여기까지 딱 해줬다면 바로 이 주택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 효력 없어지니까. 이때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 주체가요. 여기에 편입되는 땅 주인들한테 가서 소유권을 싹 넘겨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줘야 소유권을 넘겨주겠는데 바로 1차적으로 그렇게 소유권까지 싹 넘겨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땅값 땅 주인들한테 제시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10% 주고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떨어지면 그때 사업에 들어갈 때 돈 줄 테니까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이전권 해주고요. 그 전에 일단 계약금 받고 사용 승낙서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 승낙서를 받아온 사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직 바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업장에서는요 사용권을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여기서 주택건 사업한다 그러면 이야기의 땅 주인들은 때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 조사한다고 이번에 한번 보자. 이번에 땅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돈 챙겨보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속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갑이라는 사업체가 있고 A라는 사람이 땅은 논밭인데 땅은 조그만한데 시가가 보니까 1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A가 사업체한테 한번 20을 요구하자 이렇게 때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내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받아주지 말라. 그래 일단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매매계약에 응하지 않고 사용권에 협조 안 해주면 포기하고 이 사람 땅 면적 보니까 전체 면적 1%밖에 안 돼요. 전체 면적, 이 전체 면적. 그러면 이런 사람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때 사용권을 얼마만 확보하면 되냐? 이 구역에 80%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80% 이상 얻어와 가지고 이걸 바로 정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청하면 아직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주지만 주택 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승인을 받았던 사업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반대파에게 이걸 행사하면 돼요. 매도 청구. 알겠죠? 매도 청구. 이때 매도 청구를 하게 될 때요. 사용권을 확보하기를 전체 면적 대비 95% 이상까지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승인시에서 승인받아서 사업체는 매도 청구할 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수자, 그 대지의 건축물 수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95% 이상을 채우지 못했지만 80% 이상 채웠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시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금은 빼고 나머지 자금만 매도 청구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사업체가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사람부터 먼저 포섭해야 되겠죠. 땅값을 많이 제시하고. 그래 아무튼 여기서 정리할 것은 자 지구 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바로 얼마의 사용권만 확보해도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냐? 80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 95% 이상을 얻어오면 승인받았던 사업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95% 이상을 채우지 못했지만 80 이상을 채우면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매도 청구 못한다. 10년 이렇게 하시고, 매도 청구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냐? 3개월 이상. 이 정도는 체크해서 공부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이제 뒤에는 이제 쉬우니까 팍팍 하고 가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4번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승인여부가 결정난가? 60일.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6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 공사 시작 시기. 아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기업과 니은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승인권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받으시고, 다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고의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시간부터 2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할 수 없다. 이거 하셔요. 오른쪽으로 모셔서 기업 니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해당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아부터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5년. 니은 만약 해당 주택단지를 공고별로 분할해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공사 공고는 5년에 들어가고, 답은 최초 공사 공고 외의 두 번째 공고는 2년에 들어가면 된다. 최초 착공시간부터 2년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 이르 기업과 니은의 가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신청을 받아서 사유가 없으니 나부터 1년 동안 합니다. 1년을 보면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몇 년만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3년 이렇게 그럼 틀려요. 1년. 이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다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해돼요? 자, 아까 이렇게 여기 통째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공고별로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사업계획서 받으면 승인 받아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냐? 5년. 5년 이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 이내에 보면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만약 공고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받았다면 109, 209 나눠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109, 209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6m 폭을 떼었다. 그래 이 공고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이 109는 승인받아부터 몇 년에 들어가냐? 5년. 다만 109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자, 그리고 이 109 오늘 공사 들어가서 착공신고했다면 신고일부터 209는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공사? 몇 년에 들어가야 돼요? 2년. 2년이 안 들어갔다 합시다.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없어. 왜냐하면 109까지 다 불법 건축이 되어버리니까 승인 취소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209는 이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알겠죠? 아까 109만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1년 못 보면서 이거 연장 못 받는다 이거 아셔요? 여기까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자세히 써진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셔서 사용검사 보겠어요. 8절.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공사가 완료. 대종사업이 완료. 완료된 부분을 사용할 때는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이때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소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꾹꾹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받아갔던 친구들이 있죠. 그때는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되냐? 국장 꼭 받으세요. 가로 안에 있죠. 이때 사용검사는 사업 주체가 신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넘어가서 보면 바로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의 예정자 대표가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 4번. 그래서 신청자는 4명이 나와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큰 5번으로 건너뛰어서 사용검사는 신청을 하면 검사권자에서 며칠 이내에 답을 주냐 15일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검사가 떨어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7번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가로 1번 2번 3번. 그때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한데요. 공동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 주택건 사업은 한 동, 두 동 공사 끝나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공사 완료 시 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공동택은 동별은 물론이거니와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지 조성사업은 1구획, 2구획, 구획별로 공사를 나눠서 추진했다면 구획별로 완성됐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오른쪽에 8번 중요하죠. 이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분양받은 자인 주택 소유자들이 그 단지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주택 소유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주택단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 일부가 모 자의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그걸 건설해서 공급했던 사업 측에 잘못 넘어갔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렸네요. 그래서 자기 실소유의 땅을 해보겠어요. 이런 자를 약자로 실소유라는데 그 단인의 사용검사와 실소유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자가 자기 땅에 대한 권리 행사하게 될 때 주택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실소유자를 내모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때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그 단지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미만이지만 야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인정하느냐 100분의 5 미만 5% 미만 이 땅의 면적이 중요해요. 그때만 매도 청구 가능해요. 팔고 나가라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 제기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땅값 주고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요 100분의 5 미만 보이시죠? 이 수치를 중요해놔요. 100분의 5 미만 찾았죠? 이때 이 주택의 소유자가 그 단지에 1000명 있다면 1000명이 다 가서 소송해서 일 벌 일은 없어요. 일 벌 일은 대표자 뽑아가지고 소송 담당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주택 소유자가 바로 8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대표자로 인정해 주냐 4분의 3인 바로 600명의 동의서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려면은 그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해보고 나부터 몇 년에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송달돼도 조치 취하면 되냐 2년. 그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땅 팔고 나가세요라고 할 때에는 그자가 원하는 가격대로 팔고 나가라 할까요? 공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할까요?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할까요? 그래 시가 1번 체크 시가 그래 시가를 법원에서 직원을 보내서 판사가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 중개사 사무실도 가서 알아보고 또 국토교통부에 시가가 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죠. 그때 그 판결의 효력은 바로 그 주택 소유자 800명 있다면 800명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 주고 소송비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택 소유자가 부담했던 그 비용은 그걸 분양하고 넘어갔던 나갔던 사업체가 다 그 돈을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면 되겠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알아둘 것은 얼마 미만일 때 이게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매도 청구가 가느냐 5% 미만 100분의 5 그리고 시가대로 매도 청구한다. 이런 것들을 키포인트 잡아서 알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9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있죠. 이 파트는 쉬었다 하겠습니다.